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지도를 이론적으로 그려주었어요. 어떻게 증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뭘 참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해요. 자꾸 참는 걸 억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방향으로 억압을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겠어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압은 밖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마치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무의식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겠죠. 무의식은 억압된 것만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무의식이에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신비한 글쓰기판이다. 이렇게 글쓰기판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다 글을 써요. 모래 같은 것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욱이 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다음 쫙 표지를 들면 없어져요. 다시 표지를 내리고 또 써요. 그러면 새로운 글자가 나타나겠죠? 다시 표지를 들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모든 자욱이 다 남아있겠죠? 그게 무의식이에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가 생각한 모든 것, 모든 표상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가끔 없어지기도 해요. 의식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그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 시간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프로이트가 이걸? 꿈을 꾸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경험했던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끔씩 튀어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대단한 공간입니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무의식만 가지고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무의식만 가지고는. 무의식은 근육 활동을 몰라요. 언제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무의식이 의식의 주의를 받았을 때, 의식이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을 때 내가 쳐야 정보가 나오죠? 같은 겁니다. 뭘 보고 싶어요? 뭘 생각하고 싶어요? 뭘 찾고 싶어요? 내가 쳐주어야 무의식 속에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자유연상에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꿈꾼 이야기들, 그 하나하나의 표상들을 가지고 자유연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세요. 보통 무의식 속에 감정이 들끓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감정에서 분석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속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분석은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너무나 권위적인 언니가 있어요. 부모님을 잃고 언니가 나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언니의 아이들을 내가 돌봤어요. 꿈의 해석에 나오는 사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언니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언니랑 같이 살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언니랑 오붓한 한때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언니 너무 고맙잖아. 언니를 위해서라면. 감정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행복한가요? 구조가 바뀌면 행복의 질이 바뀌어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감정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하죠? 표상에서 시작해야죠. 언니가 한 말, 그리고 내가 한 말,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의식 속에도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표상이 있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에는 표상이 들어있다. 무의식의 내용은 표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빨간색 브로치를 봤어요. 울컥. 우리 엄마가 했던 브로치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표상이에요. 울컥이 먼저 나오지 않죠? 표상이 먼저 나왔죠? 단어, 사물, 이미지와 단어는 같아요. 프로이트에서는. 내가 꿈에 브로치가 나왔어요. 브로치라고 적어야겠죠? 표상이 됐죠? 말로 표현해야 해요. 말은 부족한 도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환자의 말, 그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요? 히스테리 연구에 나오는 채칠리 부인 사례. 15년 동안 안면 통증이 있어요. 계속 아프대요. 결국은 7개의 치아를 발치했어요. 계속 아파요. 이 부인이 프로이트와 말을 하죠. 남편이 너무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늘 모욕해요, 나를. 정말 그럴 때 얼굴을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아프게 한 건 치통이 아니죠. 충치가 아니죠. 남편의 모욕적인 말이죠. 생각이 다치게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도 드러나겠죠. 정신분석에 대해서 제일 익숙한 개념들 혹시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자, 이드, 초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드, 자, 초자는 의식, 무의식이라는 구분하고 또 다르게 우리 속에 있는 3명의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지금 밥 먹고 싶어. 강연 촬영해야지. 안 돼. 넌 정말 열심히 강연을 촬영해야 돼. 3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밥 먹고 싶어. 이드의 목소리일 테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독일어로는 S, 그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자꾸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를 동일시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넌 지금 열심히 강연 촬영을 해야 돼. 초자아의 목소리일 거예요. 자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해요. 잠깐만 있어봐. 1시간 끝나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여줄게. 왔다 갔다 하는 자아. 그러면 자아를 강화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건강해지려면 자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한테 물어봤더니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자아는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무의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척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무너져요. 자아를 강화하면 안 돼요. 그럼 이들을 강화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초자아를 강화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요. 초자아를 강화하면 초자아의 목소리로 아이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망가져요. 그럼 왜요? 왜 망가져요? 그럼 착한 아이가 되잖아요. 초자아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5시간 동안 공부해야지. 놀고 싶어. 아니야. 5시간 동안 공부해야 해. 초자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아이가 5시간 공부하면서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자꾸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자아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너 놀고 싶다는 생각했지? 넌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심부름을 안 했어요. 전 정말 나쁜 아이예요. 초자아의 목소리대로 살다 보면 점점점 더 초자아의 명령을 더 많이, 더 잘 따르면 더 큰 죄인이 된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해요. 악순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초자아를 적당히 밀어낼 수 있어야 해요. 초자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그리고 초자아를 강화시키는 교육,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지 탐험에 나서는 사람한테 여름옷 입히고 이탈리아 지도 쥐어주는 격이에요. 초자아를 강화시키면 아이가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셋 사이에서 내 스타일을 찾아야 해요. 어느 하나에도
귀속되지 않고 어느 하나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게 정신분석이 이야기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프로이트의 논문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논문이 있어요. 애도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모든 우울증은 상실과 관련된다. 그리고 잘 보내지 못한 상태, 즉 애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대상이 내 마음속으로 내가 상실한 대상은 보내야 해요. 잘 보내야 해요. 그런데 보내지 못했어요.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자아의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치 칼로 상처를 열어버리고 그 열린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다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내 공간이 닫혀요. 에너지는 다 내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상실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상처 자체, 그 사람이 당했을 고통, 내가 당한 고통, 이 고통의 집합체가 자아를 가득 메우게 돼요.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가 참 많다. 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진실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해서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아픈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은가요? 이건 네가 아니야. 내가 널 알아. 존재 자체를 안아주는 거죠. 관계는 그런 거예요. 손을 잡고 네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해 주는 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적 아닌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겠죠. 그런데 관계가 차단되어 있어요. 우울증의 경우. 에너지가 다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밖으로 흘러야 되는 에너지가. 그리고 이 속에서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내야 합니다. 그 대상, 상실한 대상을 애도해야 합니다. 사물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다시는 3년 전으로 못 돌아가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상실이에요. 그 상실을 애도하라. 잘 보내라. 잘 보내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제 이 공간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 사물의 기억을 초대할 수 있어요. 잘 보낸다는 건 잘 기억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기억들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흐르면 우울증이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셔야 돼요. 말하고 말로 분석하고 또 소통하고.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울어야 하는 일에 울지 못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 문제가 돼요. 애도의 방식들에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보내고 그 기억을 잘 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